보통 이제 통곡물이라고 하면 담궈서 현미밥 이러면 전날 뭐 몇 시간 동안 담그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밥을 배우시면 바로 씻어서 바로 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밥이 맛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또 뭘 배우는지 알까요? 네, 쌈밥. 네, 쌈밥인데 그 쌈장이에요. 네, 두부 쌈장. 이건 뭐냐면 이제 갑자기 손님이 엄청 많이 왔거나 아니면 가족들끼리 뭐 특별하게 해 먹고 싶진 않은데 냉장고에는 뭐가 잔뜩 있어. 그러면 된장과 두부만 있으면 되는 두부 쌈장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건데 혹시 아직 안 나왔어. 오늘 제일 중요한 거. 네, 나물 요리예요. 네, 그 나물 요리 이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배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예요. 주제는 그냥 된장. 네, 우리가 이 된장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된장 이러면 사실은 뭐 누가 선물로 딱 주면 약간 골치가 아프죠. 왜냐하면 짜서 요즘하고는 좀 잘 안 맞고 또 하나는 이걸 요리를 하고 싶은데 너무 짜다 보니까 이 나물 요리 같은 거나 이런 걸 하면 간이 잘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물로 주면 냉장고 저 안쪽에 구석에 이렇게 박아 놓죠. 처리를 못 하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저염 된장을 만들기 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요리를 하나 배우기만 하면 모든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돼요. 첫째는 뭐냐면 나물 요리. 그냥 눈에 보이는 제철 나물은 가져다가 이 저염 된장으로 무치기만 하면 그냥 나물 요리가 끝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네. 네, 그런 걸 하나 배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 수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그 전통적으로 먹던 이 나물들은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칼슘과 엽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나물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100g당 들어있는 걸 따지면 철분 같은 경우 한 400g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느낌이냐면 김 한 장에 우리가 보통 산모들이 먹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수치가 김 한 장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물 요리만 충분히 먹어도 영양제 먹지 않는 만큼 충분하게 우리가 그 영양 성분을 섭취하신다고 보면 되세요. 그런 일환으로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쭉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저염된장의 핵심은 뭐냐면 오래 두고 먹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짠맛이 우리가 이제 콩을 섞을 거거든요. 콩을 섞을 거기 때문에 짠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짠맛의 농도는 얼만큼 해야 돼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각자 짠맛 조절을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는 거예요. 저염된장은 나는 조금 빨리 먹을 거야. 그러면 콩을 삶을 거거든요. 그 삶은 콩을 좀 많이 넣어서 싱겁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되고요. 조금 오래 두고 먹을 거야? 그러면 된장을 조금 더 많이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지금 살아있는 된장을 섞었기 때문에 다시 발효가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두고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3주를 넘기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될 수 있으면 빨리 드시고 또 만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 정도로까지만 하고 지금 한번 뭘 해야 되냐면 일단 콩을 삶는 것부터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보시면 이제 콩 삶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덕션을 이제 꽂으시고 그리고 인덕션 둘 다 꽂으시고 콩을 삶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네. 올려놓고 다시 이야기를 조금씩 더 하도록 할게요. 네, 제가 불려놨어요. 콩은 지금 보시면 콩은 미리 제가 불려놨어요. 그래서 물을 더 넣으시고요. 물은 지금 냄비에 한 반 정도 채워서
올리기 시작해 주세요. 네. 불리는 거는 콩 불리는 거는 한 3시간, 4시간 정도만 불려도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출근을 하시는 분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물 집어넣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그리고 아침에 하실 분들은 주무시기 전에 물 충분히 넣어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침에 다시 이렇게 콩을 삶기 시작하시면 되세요. 네, 요거 잠깐만 치워놓고. 지금 이제 콩을 왜 삶냐면요, 이게 이제 미리 저는 이렇게 소콩을 삶아놓은 거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팀도 나누시고 잠깐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는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가위만 하나 줄게요. 지금부터는 이제 밥을 할 거예요. 밥. 네. 선생님, 근데 이 콩이 무슨 콩이죠? 이게 네, 콩이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두. 이 대두 백태라고도 하죠. 자, 이걸로 만드는 게 메주. 그리고 지금 두부. 그리고 또 우리 좋아하는 콩국수. 이런 콩 요리와 관련된 거, 그리고 콩나물. 다 이 콩이에요. 대두나 백. 매주콩 달라고 그러나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메주콩이라고 해도 되고, 대두, 뭐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네. 백태라고 써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밥은 여러분들이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밥만 수업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제가 유기농하고 철현미를 사왔어요. 네. 그래서 얘랑 얘를 일단 1대1로 넣을 거예요. 밥을 할 때. 자, 그동안 가족들이 백미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현미밥만 딱 하면 가족분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네, 안 씹힌다고. 그래서 이럴 때는 현미 5대 차련미 5 이렇게 5대 5로 해서 밥을 시작하면 이게 좀 이따가 드셔보실 거예요. 찰기가 부드러워져요. 그렇게 해서 밥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지금 그러면 네. 그 잠깐 알려드릴게요. 네. 먼저 이거. 제가 그 요리책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대충 섞어서 하시면 돼요. 너무 몇 리터, 몇 스푼, 그리고 그릇 같은 거 그런 걸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요리가 붙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다른 장소에 딱 갔는데 갑자기 요리를 할 때가 됐는데 내가 원래 이용하던 스푼도 없고 내가 이용하던 계량컵이 없으면 이제 떨리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처럼 그냥 막 대충 하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많든 적든 어디 가서든 요리가 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냥 대충 막 섞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좀 씻어주세요. 네. 밥을 조금 더 드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밥을 현미랑 철현미랑 둘이 섞으면 부드럽다는 거.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치워주시고요. 네. 밥을 다시 좀 올려놓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제가 바로 저염된장을 먼저 시연을 보여드리고, 빡빡 안 씻어도 돼요. 요즘은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그 도정 과정이라고 하는 RPC를 통해서 나올 때 도정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빡빡 안 씻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이렇게 밥을 조금 하는 거를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 물이. 파워네. 지금 이렇게 압력 밥솥으로 지금 하는데 이제 밥을 지금 우리가 쌀을 막 씻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올려놨어요. 이제 올리고 나서부터의 레시피를 이제 진행하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콩은 제가 이제 이렇게 미리 조금 삶아놨어요. 저는 미리 삶아서 이거를 식혀놨거든요. 이 저염된장을 만들 때 우리가 뭐가 하나 필요하냐면 이 콩은 다 식혀야 돼요. 근데 이게 수업 시간 중에 해야 되니까
제가 미리 이제 조금 식혀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콩 식혀놓은 게 너무 쉬운 게 뭐냐면 이 된장에 이거 갈아서 섞기만 하면 돼요. 정말 일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콩을 삶은 거를 믹서기에 갈아서 얘만 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쪽에 볼 하나만 볼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요 밥은 뒤로 조금 밀고요. 제가 네 여기다가 콩은 밤새도록 담가놓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콩은 아까 이제 말씀 조금 못 들으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하시잖아요. 그러면 출근했다가 저녁 때 오실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면서 담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갔다 오시면 되고요. 이제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할 거야. 그러면 잠들기 전에 물에 담가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쓰시면 돼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라고 하는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여기는 불을 켰나요? 아, 예. 켜져 있어요. 아, 예.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까 콩 비린내 난다 그런 얘기 하셨는데 지금 아예 이렇게 뚜껑을 열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뚜껑을 닫지 마세요. 아예. 예. 그러니까 아예 열어놓고 삶는 거고요. 콩나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콩나물도 우리 원래 엄마들은 전통 방식으로 할 때 완전히 뚜껑을 덮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양념 조금 할 때 열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제가 콩나물 요리하는 거기 저는 처음부터 콩나물 뚜껑을 열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비린내를 나느냐 안 나느냐는 뚜껑을 완전히 덮고 시작하느냐 아니면 닫아놓고 가느냐의 문제예요. 공기와 접촉 문제.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잠깐 보도록 하고요. 물 저쪽에서 정수기만 한번 조금 받아다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콩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끓기 시작했는데 시간 타이밍이 보통 있어요. 이제 콩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끓는 타임부터 한 30분 정도 삶으면 돼요. 네, 그래서 한 30분 삶아서 먹어봤는데 아삭아삭한 느낌, 그러니까 콩이 다 익었어 라는 느낌 정도면 되세요. 네, 그리고 어쩔 때는 그 콩보다 조금 더 삶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시간 타이밍은 대부분 그 정도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콩을 이렇게 다 삶은 거예요. 네, 다 삶았고, 네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일단 볼 겁니다.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이제 이렇게 갈 때요. 이제 아이들이 있거나 이러면 많이 갈고요. 아이들이 약간 콩 씹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얘를 좀 많이 갈고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 집은 콩 씹히는 걸 좋아하니까 조금 덜 삶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분쇄는 그냥 취향껏. 조금 이쪽으로 오시면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 와보세요. 네, 옆쪽으로 좀 오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각자들 막 해보실 거라서. 네. 이 저염된장이 이렇게 쉬워요. 그냥 지금 이게 콩 삶은 거예요. 네, 이게 원래 이 콩으로 우리가 메주를 만들죠. 메주를 만들어서 얘가 메주 상태였다가 이제 다 발효가 되면은 우리가 정월 대보름 해서 정월장 담그잖아요. 그때 그 메주랑 소금을 섞어서 천일염을 섞어서 물을 채우면 45일이나 50일 뒤에 된장 가르기를 하죠. 그러면 그게 된장이고 나머지가 간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그 논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에다가 이 된장을 섞기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저염 된장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스푼만 넣으면 조금 싱거울 수 있으니까 한 2스푼 정도 넣을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섞으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섞기만 하면 이게 저염된장이 되는데 물이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냥 조금 더 쓸 거니까 우리가 된장을 많이 쓸 거라서 그냥 원래 된장은 물기 있는 걸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이거 많이 쓸 거니까 그냥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나물 요리를 할 때 왜 맛이 없을까요? 마늘 요리 우리가 나물 요리하면 맛 없어요. 왜 맛이 없을까요? 된장의 문제예요. 된장. 우리가 마트에서 싼 된장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전통의 발효보다는 가공식품에 가깝죠. 네. 그리고 시간을 들이지 않았어요. 그 된장이. 그래서 맛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콩에 시간을 들이고 메주로 만든 된장으로 하면 누가 만들더라도 대부분 다 맛있어요. 이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났고요. 이게 이렇게 쉬워요, 이게. 네. 아까 제가 노하우라고 말씀드린 건 딱 하나예요. 나물을 샐러드처럼 좀 많이 먹을 거야. 그러면 이 된장을 싱겁게 만들면 되죠. 네. 그래서 콩이랑 이걸 많이 집어넣으면 콩도 많이 먹고 나물도 많이 먹으니까 우리 한국식 전통 샐러드 나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 된장 조금 넣어서 막 무치다 보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요리하실 거니까 이제 다 섞어서 요리해 보실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저염 된장 이걸로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요거 하나 보여드리고 두 번째 이제 지금부터 이제 밥하는 거 말씀드릴 거예요. 이게 압력솥이 이제 지금부터 추가 움직이잖아요. 추가 이렇게 움직일 때부터 4분이요. 4분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추가 움직일 때부터 4분이에요. 네, 움직일 때부터.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난 누룽지가 조금 먹고 싶어 그러면 시간은 한 30초나 1분 더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 5분 재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밥이요. 레시피예요. 밥을 소리가 날 때부터 4분. 그리고 그 다음에 끄는 게 아니에요. 바로 끄면 안 되시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적어도 15분에서 20분 동안 뜸들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노하우예요. 이게 이제 좀 이따가 5분, 제가 4분이 지나고 나면 인덕션은 제일 낮은 거 1 정도에서 20분간 놔둘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스, 도시가스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가장 낮은 걸로 15분 정도. 걔는 불이 좀 세요. 네, 그래서 불이 센 집은 좀 15분 정도만 뜸들이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밥이 끝나요. 대신 공기를 그냥 빼버리시면 안 되고 천천히 빼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염된장 만드는 거는 거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나물류도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우리 선생님들 제가 일단 손들을 조금 한번 다 씻으시고요. 제가 이 저염된장을 손등에다가 조금 드릴 테니까 조금씩 맛을 한 번씩 보세요. 네. 우리 맛보니까 어떠세요? 네, 맛있죠? 네. 밥이 다 됐거든요. 이제 잠깐 시간을 맞출게요. 일단 1에 20분을 제가 지금 맞춰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요거 되는 사이에 사실 요리는 되게 쉬워요. 이게 많은 요리가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의미를 조금 부여하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가 전 세계인이 사실은 지구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어쩌면 다 같은 국민인 거죠. 다 같은 국민 입장에서 뭘 하고 있냐면 전체적으로 다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핵심이죠. 이제 육식을 줄이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육식을 줄이고 채식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강성미가 엑스포 명예 홍보대사이기도 하지만 제가 그동안 많은 이렇게 강의나 이런 걸 하면서 채식을 하되 우리가 그냥 채식을 하면 나와 지구는 건강하지 못하다. 우리가 반드시 유기농 채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거는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땅들이 정말 많이 사막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과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강의를 하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큰 관점에서 하나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철에 나는 나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리랑 같은 땅에서 같은 시기에 나는 될 수 있으면 노지에서 나는 나물류 이런 것들을 왜 먹어야 될까요? 네, 건강에 좋아서.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그게 그 나라의 문제일까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이 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리는 곧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미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인상이 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라고 하는 게 23%도 채 되지 않아요. 네, 안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먹을 거리를 다 수입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근데 만약에 그 전쟁이 계속적으로 가서 이와 같은 경제 상황이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돈이 있어도 먹을 거를 사갖고 올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다? 지금 우리 타양에서 우리랑 같이 자라고 있는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우리가 충분히 그 아이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먹을 거리는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인간들이 펼치고 있는 전쟁과 같은 이런 경제 상황으로 우리는 사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왜 제철에 나는 요리를 하는 것들이 탄소 중립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걸 떠나서 그와 같은 상황들이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 아이들은 돈이 있어도 이런 걸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 땅에서 우리가 키우고 있는 농산물로 우리가 계속 먹어줘야지 기후온난화된 어떤 상황으로 이게 장기전을 갔을 때 먹을 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철에 나는 농산물은 첫째 우리 몸에 좋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경제 상황 속에서 이 경제 불황이나 모든 인플레이션이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저가의 상품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당장.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 쉽게 얘기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제철에 나는 농산물을 사서 우리 양념, 이 된장, 간장만 있으면 사실 천일염도 필요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대부분 양념이 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리가 다 되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우리가 나의 건강 그리고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경제까지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렇게 제철에 나는 농산물로 사서 요리해서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오늘 수업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이라는 그 관점이 이렇게 작은 거야, 식생활을 조금 바꾸는 거야 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채식 한 번에 어떤 걸 딱 선택을 하고 그 선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사느냐, 농약에 있는 농산물을 사느냐 아니면 그래도 친환경이냐 그리고 유기농 재배를 하느냐 문제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을 하더라도 우리가 좀 더 이런 탄소를 가져다 저장할 수 있는 땅이죠. 그러려면 사막화가 된 땅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자연적인 땅에서 엄청 많은 탄소를 땅에다가 저장할 수 있겠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요리할 때 제철에 나는 걸로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제 제가 그 한살림에서 저도 이제 아침에 어제 늦게까지 수업이 있어서 오늘 이제 장을 볼 시간이 충분히 많지는 않아서 한살림에 가서 막 나물이다 싶은 것들은 막 다 골라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꼭 먹어야 되는 나물이죠. 고추잎. 네, 고추잎 이런 거.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나물, 취나물 이런 건 아예 없고 이렇게 소금 열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밥에다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공심채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삶는 거를 보여주려고 좀 갖고 왔어요. 나물. 이제 우리가 나물이 이렇게
줄기가 있고 잎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에 다 집어넣으면 삶아지는 속도가 틀리죠. 얘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먼저 놓고 얘를 조금 삶은 다음에 잎을 딱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그리고 이제 나물은 요런 것들은 손질을 한번 해줘야죠. 네, 그렇게 해서 할 테니까요. 일단 팀별로 정리, 요 나물 정리하는 것만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요거 다 되는 동안. 자, 지금 우리 콩 다 삶아지지 않았나요? 30분 됐는데? 5분 남았어요? 네. 지금 대표적으로 콩을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익었으면 익었나 보세요. 이쪽 팀도 저쪽에 있는 거 제가 드릴게요. 자, 콩만 잠깐 맛 좀 봐주세요. 조심하시고요. 콩만 다 익었는지. 네. 예, 그럼 조금 더 삶아주시면 되세요. 지금처럼. 네. 저쪽 거 드릴게요. 네. 지금 또 물에 막 담그는데 나물은 물에 이렇게 담그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거 눈에 보이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보통 소코리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요. 물에 담그실 필요가 없어요. 자, 가까이 오셔서 보셔도 되세요. 네. 그냥 저는 꽃도 다 넣어요. 이렇게 보면 요거 요렇게 요런 거는 지금 못 먹어요. 이게 예를 들면 순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먹지만 지금 여름 끝자락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다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요렇게 나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다 빼주세요. 저는 오늘은 이렇게 꽃도 그냥 먹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추잎 나물이에요? 이게 고추잎이에요. 여름에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농사 끝자락이라서 이 꽃까지 다 뜯은 거예요. 얘네들은 아예 이게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농부님은. 네, 이거는 이렇게 해서 끝을 이렇게 다 다듬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네, 지금 한 번씩 다듬어 보세요. 네. 이거 수업 시간 안에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냉장고에 넣을 거예요. 조심. 냉동실. 냉동실. 네. 그래요? 냉동실에 넣어주세요. 네. 네, 그냥 버섯도 그냥 잠깐 드세요. 네, 버섯. 요거만 루꼴라도 여기 끝에만. 네. 나물 삶을 망이랑 그리고 요 볼에다가 찬물만 조금 만들게요. 제가 바로 이제 나물 삶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네, 지금 이미 제가 물을 이렇게 좀 끓이고 있어요. 네, 이건 지금 나물 삶을 물이거든요. 네, 나물 삶을 물이에요. 네. 지금 물에다가 천일염을 조금 넣었어요. 소금을 넣으면 색도 예뻐지지만 소독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물은 물에다가 먼저 담궈서 씻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그냥 먼저 나물을 손질을 먼저 하고 여기다가 그냥 바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우리 거기 나물은요, 그 공심채는 그 공심채 줄기를 그냥 다 먹어요. 두꺼워도. 잠깐 공심채를 한번 만져보세요. 공심채가 속이 다 뱄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취나물이나 머위대, 그러니까 취나물 같은 아이들 이렇게 뻣뻣한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네, 예, 만져보세요. 공심채 끝에. 네, 텅텅 비었죠. 그래서 걔는 손질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나리처럼 다 먹는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추잎 한번 가지고 와 볼까요? 우리가 시간 안에 빨리 콩을 식혀서 저염된장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가져가거나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빨리 식히려고 지금 냉장고에 넣는 거예요. 냉동실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여기 냉동실이 없어서 그냥 냉장고에 넣고요. 자, 여러분들 그거 다 하신 다음에 잠깐 앞으로 와보세요. 자, 그 공심채 조금 갖고 오시고요. 공심채 조금 갖고 오시고 열무 조금 갖고 와보세요. 그냥 거기 조금만 제가 연습할 거만 보여드릴 거만 갖고 오세요. 네. 지금 이렇게 물이 끓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넣을까요? 뭐냐면은 지금 일단 소금을 넣었어요. 소금을 넣고 물을 막 끓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거 나물 요리 계속 삶게 됐을 때 일단 흙이 좀 덜 묻힌 아이들 있죠. 그리고 향이 많지 않은 아이들부터 먼저
나물을 삶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계속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제 요리책이나 제 블로그에 한 200개 넘는 요리가 올라가 있거든요. 네, 거기 보시면 제가 나물 잡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잡채가 나물이야. 다양한 봄나물을 막 섞어서 그냥 된장에 무치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쓴맛, 짠맛, 걔가 가지고 있는 맛이 그대로 다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지금 요 고추잎 한 줌 그냥 이렇게 넣어서 색이 예뻐 보일 때 바로 꺼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싱크대가 조금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찬물에 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 잠깐. 네. 이렇게 해서 네. 자, 차가운 물이 바로 받쳐 있다 생각하시고 요거 조금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헹구는 자, 이거를 찬물에다가 빨리 헹구지 않으면 얘가 계속 익죠. 네, 그러면 얘 상태가 뭉그러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살살 헹궈 주시는 거예요. 여기 상태를 좀 보니까 그렇게 뭐 아주 많이 더럽지 않죠. 이렇게 해서 나물은 삶는 거 동시에 얘를 샤워해 주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이렇게 살살. 네, 자, 지금 이제 저거 다시 요거는 사실 어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렇게 뭐 약간만 해도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얘가 어리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가도 돼요. 근데 얘 정도면 그냥 다 넣고 지금처럼 그냥 끝내도 돼요. 네. 그래서 요거 그냥 이제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가볼게요. 네. 이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네. 자, 이제 이런 거는 어떤 느낌으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거 하기에 제일 좋은 애가 언제죠? 긴장철이 이제 되죠. 그러면 우거지, 그쵸? 그 다 겉절이 막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 배춧잎 그리고 무잎 이런 것들 다 삶잖아요. 그런 거 삶을 때 바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 그 아이들의 이파리를 잡고 줄기를 이렇게 그냥 먼저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잘라서 넣으면 안 돼요. 재밌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이거는 보여드리기 용인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배추랑 이렇게 다 말리기도 하고 요리할 때 된장 요리하거나 뭐 이럴 때 그때마다 잘라서도 넣고 하잖아요. 다양성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물이나 이런 게 조금 지저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분들이 조금 나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됐으면 자, 이제 잎을 통째로 넣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가위로 잘라 그러면 안 될까? 자르자. 네, 그렇게 하셔도 되세요. 네. 그래서 한번 뒤집어서 다 됐어요. 저수분 하는 건 좀 이따 제가 콩나물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물 안 넣고. 네. 그래서 자, 요거 바로 헹궈 주세요. 네, 이거는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나물은 다 끝났어요. 네. 나물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네, 요거 제가 손으로 바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살살 흔들어만 주시면 돼요. 이 나물을 이렇게 살살만 쓸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또 물에다가 너무 많이 넣으면 얘가 맛이 빠지죠. 그래서 빨리 헹구고 좀 짜서 이렇게 놔두면 돼요. 저는 오늘 따로따로 버무리지 않고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묻힐 거예요. 네. 다 섞을 거예요. 제가 나물 잡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그거는
하나씩 하나씩 삶아도 고유의 맛으로 다 즐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시고요. 네, 오늘은 요거를 나물 요리하듯이 그냥 저는 이거를 다 섞어서 네? 아, 칼. 네, 네. 아, 네. 아, 이제 네, 밥이 다 됐다고 소리가 나네요. 네. 지금 이제 밥이 다 됐어요. 그러면 압을 빼지 말고 이 상태를 그냥 두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몇 분 없어요. 제가 내려가야지. 압력솥은 얘가 배꼽이 내려가야지 문을 열어야지. 그냥 하면 터진다고 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내려가. 네, 그렇죠. 그 자동으로 내려간 다음에 열면 되세요. 끄면 오래 가야 맛있는 거. 이렇게 하면 밥이 다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취향껏 본인들 먹고 싶을 만큼 그냥 쪼개서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공심채가 중국요리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올까 봐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파, 마늘, 양념들 있죠. 그건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전 준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건 다 취향껏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저랑 수업을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지만 저는 참기름, 들기름을 잘 사용하지 않고요. 참깨, 들깨 이런 거 바로 갈아서 넣어요. 근데 저는 오늘도 그건 준비 안 했어요. 왜 했냐면 그냥 우리는 오늘 온전히 저염 된장으로만 무쳐도 나물이 맛있구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들 취향에 맞춰서 집에서는 조금 더 나는 그런 걸 좀 더 넣을 거야 그러면 갈아서 한번 넣어보세요. 참기름, 들기름 넣는 거 말고 직접 으깨서 저랑 요리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깨소금인 거죠? 그쵸, 네, 깨소금인 거죠. 네. 이렇게 섞어서 네, 해주시고. 지금 이렇게 살살살살 나물인 경우에는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네. 조금 물기가 많아요. 콩나물 같은 거 섞어도 네. 네. 근데 콩나물은 나중에 이제 우리 밥 먹을 때는 제가 콩나물 준비해 왔잖아요. 그 저수분으로 하는 방법 가르쳐 주고 비빔밥 할 때 따로 하지 네. 않고 여기 네. 섞어서 같이 버무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냥 아까 제가 일회용 장갑을 끼지 않고 그냥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된장을 조금만 아까 했던 거 조금만 주세요. 네, 선생님. 네. 네, 일부러 안 넣었어요. 비주얼이 안 이쁠 것 같아서. 이 꽃이에요. 아까 꽃인데 아까 삶으니까 시든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네, 네, 먹어도 상관없어요. 네, 요거 여기다가 조금만 넣어주세요. 이제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묻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묻힌 것처럼 하고 여기다가 선생님들 파, 마늘 그리고 아까 말했던 깨소금, 으깨서 넣는 거 이런 거 들깨가루도 괜찮고요. 네, 통깨도 괜찮아요. 취향껏 자기들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게 끝이에요. 네, 나물 요리 너무 쉽죠. 네, 그래 그냥 딱 보이면 다 가져다 드시는 거예요. 특히 취나물 너무 가격 대비 좋잖아요. 네. 네, 취나물이 또 제주도에서도 많이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만 무치면 너무 쉬워요. 드릴게요. 선생님 한 숟갈만 더 줘보세요. 너무 많아요. 너무 반. 네, 됐어요. 너무 많아요. 조금만 반만 가져가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저 들깨가루 소연아 들깨가루.
뚜껑 덮어서 물 끓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뚜껑 거기 밑에 다 있어요. 네. 이거 고추잎 여기 더 갖고 가서 다 삶으세요. 자, 지금 물 끓는 동안 밥이 다 됐어요. 잠깐 와 보시겠어요? 네. 자, 지금 배꼽이 내려갔잖아요. 자, 그 사이에 밥을 보도록 할게요. 네. 이쁘게 됐다. 밥이 이렇게 다 됐어요. 네. 현미밥이야. 이번에는 진짜 그 밥그릇을 하나씩 들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자, 본인들 좀 이따가 밥 먹을 거니까, 비빔밥 먹을 거니까 그냥 자기 그릇이다 해서 하나씩 잡고 가는 걸로 할게요. 밥맛을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밥맛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통곡물을 바로 씻어서 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온전히 밥맛을 한 번씩 보셔야 돼. 네. 고소하다. 자, 또 밥그릇. 네. 이 자체가 맛있어. 우리 밥 바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현미밥 한다고 하면 다 담궈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제가 조금 많이 해서 오늘 지금 조금 섞어놔야지 맛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드시면서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쌀 보셨죠? 쌀은 유기농으로 사야 돼요. 왜 유기농으로 사야 될까요? 쌀만큼은 우리가 생활 형편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모두 다 유기농 친환경을 사고 싶지만 우리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편상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느 날은 갔는데 물건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유기농이라는 거를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우선순위가 뭘까요? 바로 쌀이에요. 밥. 우리는 어쨌든 지금 밀가루 빵을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한 30쯤 넘어가면 우린 밥심으로 살아 이러면서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몸에 따라서는 현미가 됐든 백미가 됐든 우리가 반드시 사줘야 되는 거는 유기농 쌀만큼은 무농약도 허용하지 마시고요. 지금처럼 유기농으로 선택해 주세요. 나물을 이제 조금 나눠 드릴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자, 지금부터 나물을 조금씩 드릴게요. 네, 밥은 벌써 다 드셨네요. 네. 자, 밥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자, 네. 자, 밥 더 드셔도 돼요. 아, 이거 너무 많다. 네. 네. 자, 나물. 네. 자, 여러분, 나물 요리 어때요? 자, 지금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밥에 지금처럼 쉽게 제철에 나는 나물 하나에 된장만 있으면 그냥 밥이 된 거예요. 너무 쉽죠? 네. 지금 이렇게 녹색 채소 지금 앞으로는 이제 제철에 나는 나물이 보인다. 그럼 무조건 사서 이 저염된장에 이렇게 묻히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한 들깨가루가 좀 있어요. 오늘은 들깨가루를 조금 준비했어요. 이거는 쌈장 때문에. 네, 쌈장 만드는 때 가지고 온 거라서 제가 아까 들깨나 그런 거 준비 안 했다 그랬잖아요. 통깨 대신 제가 들깨가루 지금 여기다 조금 넣었어요. 네, 아셨겠죠? 너무 쉽죠? 네,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양파 하나 다듬는 것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요리 다 됐어요. 지금은 이제 뭐 할 거냐면 쌈장, 두부 쌈장 만드실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칼집을 중간에 이렇게 한번 내시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몇 cm로 잘라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자, 우리 집에 애들이 있어. 그러면 잘게. 어르신이 있어. 그러면 굵게. 자기 취향껏. 지금 저는 양파를 바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양파의 매운맛
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 사실 담궈 놓으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먹는 걸로 할게요. 근데 얘를 찬물에 담궈 놓으면 그 매운맛 이런 게 조금 빠지니까 그거는 우리 선생님들 하실 때는 집에서는 약간 찬물에 담궈 놨다가 하셔도 돼요. 네, 요 상태에서 담궈 놨다가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담궈도 되죠. 네, 그리고 요거는 아까 이제 제가 여기 위에 거 다 씻어 놨어요. 다 씻어 놨으면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여기서 조금만 보여드릴 거라서요. 이렇게 두부를 국물 같은 거가 많은 게 싫어 이러면 보자기 아시잖아요. 이런 거 싸갖고 하는 것들 넣어서 물기를 짜고 하시면 돼요. 예, 저는 그냥 다 쓰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가 들깨가루 이제 조금 넣어줄 거예요. 그냥 들깨가루 이번에는 쌈장이니까 두부 쌈장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 사실은 이제 얘를 손으로 주물주물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두부 쌈장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죠? 자, 이제 지금부터는 취향껏 난 청양고추 너무 애정해. 그러면 여기 넣으세요. 그리고 나는 파마늘 넣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그럼 여기다 넣으세요. 그리고 고추장 좋아하시는 분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다 이제부터는 넣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다가 손깨, 들깨 이런 거 다 넣으시면 돼요. 지금 콩나물이 익고 있거든요. 지금 콩나물이 익고 있어요. 지금 물 안 넣고 콩나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콩나물 무침 하시는 거예요. 콩나물 봐주세요. 원래 어르신들은 물 잔뜩 넣고 끓이잖아요. 지금 이제 콩나물 막 올라오죠, 냄새. 비릿한 냄새. 이렇게 해서 아예 열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비린내가 나지 않아요. 네. 이렇게 하고 아까 집게랑 뒤집는 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있다가 한 번만 뒤집어 주면 돼요. 뒤집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안 타요. 콩나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소금 넣으면 삼투압으로 소금으로 인해서 수분이 다 빠지니까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익은 다음에 마지막에 소금을 넣는 거예요. 다 익고 나서 마지막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삭한 맛을 느끼는지 아시고요. 콩나물국은 다 된 다음에 물만 붓고 한 번만 후루룩 끓이면 끝나요. 그때 취향껏 파, 마늘, 양파 넣으세요. 파, 마늘을 넣으시면 돼요. 대파나 쪽파. 그냥 안 넣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비릿한 냄새가 어느 정도 계속 나죠? 자, 조금만 더 있다가 뒤집으면 돼요. 비릿한 냄새가 거의 날아간 것처럼 느꼈을 때 한 번 뒤집어 주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래서 뒤적거리지 않는 이유는 뒤적거리면 계속 냄새가 계속 나요. 네. 될 수 있으면 모든 이런 식물들은요 뒤집지 않고 살살 아기 다루듯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살살 해줘야지 풀냄새 그리고 이런 비릿한 냄새가 많이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네,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좀 비릿한 냄새 많이 빠졌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 이렇게 한 번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하시면 되세요. 저수분 그리고 아까 공심채 이런 아이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공심채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나물을 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공심채는 씻어서 가야죠.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까는 제가 삶는 거 가르쳐 줬죠. 저수분 요리할 때는 걔를 애초에 잘 씻어서 여기다 저수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또 비릿한 냄새가 다 나면서 여기 뒷부분이 조금 다 안 익었으니까 네. 여긴 다 익은 것 같아요. 자,
자, 밑둥만 잘라서 그거 버섯 일로 갖고 오세요. 자, 그거 아니요, 이쪽 팀. 자, 이쪽 팀은 이거 다 됐고요. 여기다가 버섯 풀어서 다 풀으세요. 싹 풀어서 뒤집기만 하세요. 이렇게 다 이렇게 돌리세요. 자, 이거 치울게요. 다 됐어요. 네. 물 없으면 조금만 넣어서 뒤적뒤적 거려서 숨만 죽이면 되세요. 쌤 해주세요. 물 조금만 갖고 오세요. 네. 끝. 꺼주세요 이제. 자, 끄세요. 야, 끄세요. 네, 물 조금 더 넣고 끄세요. 네. 대부분 이렇게 그 물을 살짝만 넣어서 네, 그냥 기름에 하지 않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 기름에 하지 않는 거. 콩나물하고 얘랑 그냥 다 섞을 거예요. 예쁘게 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부추만 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부추 얘만 살짝 씻을게요. 자, 약간 당근 채만 조금 썰어주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당근은요, 요거 지금 이렇게 생으로 그냥 먹어도 되고요. 당근하고 지금 앞에 있는 고구마 또는 감자를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끓여서 살짝만 데쳐서 먹는 거예요. 네, 채를 썰어서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이거 손질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넣어서 잠깐만 익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익혀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기름에 볶잖아요.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제가 설마 생으로 먹는 걸 수업 시간에 할 필요 없죠. 다 집에서 먹을 때 생으로 하는데 모든 주부님들이 비빔밥 그리고 맛집 비빔밥에 가면 모든 걸 다 기름으로 볶죠. 지금 우리가 뜨거운 물로 살짝만 이렇게 삶아서 비빔밥에 먹는 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나머지 다 이제 거기 있는 당근 다 써세요.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게 해서 여기에다가 살짝 다 데치는 걸로 할게요. 보여드릴게요. 기름 대신에 물로 삶아. 네. 뜨거워요, 선생님? 네. 잠깐 물만 뜨거워요. 네. 하고 거기 채 다 썰면 그 부추도 써세요. 따로 담아서. 네, 다 썰었어요. 그럼 됐습니다. 네, 주시고요. 이쪽 팀, 네. 당근까지만 썰면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밥에다가 비비는 것까지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네. 고구마, 네, 고구마. 자, 이제 다 밥그릇하고 해놓은 음식만 다 싹 꺼내고 자, 본인들 밥그릇 챙기시고 이제 완전히 다 끝내시면 되세요. 비빔밥에 김이 빠지면 안 되죠. 왜 얘가 빠지면 안 되냐면 우리 신장 관광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흑색깔하고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리한 거에 검은색 푸드가 빠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으로 비빔밥을 싸 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인들 그 밥그릇 다 치우셨나요? 설거지 다 됐으면 아까 그 밥그릇 본인들 밥그릇 가지고 오세요. 밥. 자, 요거 밥. 자, 지금부터는 남기면 안 되니까 본인들께서 자기 먹을 만큼 퍼가시면 되세요. 지금부터는 남기시면 안 되니까 네, 본인들 취향껏 먹을 만큼 퍼가세요. 퍼서 아까 요리한 거를 예쁘게 담는 거예요. 우리 그 소연이 한번 담아줘요.
남은 거 가져갈 거예요. 네. 된장이랑 이런 거 남은 거 가져가실 거예요. 네. 밥 다들 와서 밥 퍼서 자 지금 앞에 있는 나물이랑 쭉 밥에 올리시고 저염된장이 아니에요. 두부쌈장 여러분들 두부쌈장 네. 된장의 맛과 기름 1도 들어가지 않아도 맛있는 이거 맛있나요? 네 맛있죠. 네 맛있죠. 네. 딱 가져서 가시면 되세요. 네. 네이버에 유기농 문화센터 치면 저희 유기농 문화센터 블로그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 이미 이와 같은 거 김치 담그는 것부터 다 한 200가지의 레시피가 올라가 있어요. 기름 설탕 안 쓰고 한 게. 그거를 참고를 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 수업은 제가 여기서 이제 1차 진행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저염 된장 요리 하나가 기본으로 이제 요리할 때마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장아찌 담그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또 하나가 있고 그 수업과 함께 별도로 좀 진행하는 게 디톡스. 이제 몸을 디톡스하기 위한 걸로 디톡스 탕 요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저는 시즌에 맞춰서 김치 담그는 거. 네, 저는 한국 전통식 비건 요리를 하는데 채식 요리를 하지만 지금처럼 친환경, 유기농, 그리고 토종 위주, 제철 위주로만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런 요리만 하고 있으니까 참고로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를 배우면은요, 다른 데 가서 진짜 디테일한 요리를 배우셨을 때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내가 기름하고 설탕 안 쓰는 농도 조절을 할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배우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그 정도만 하시면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진행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첫째, 밥만큼은 유기농 쌀로 우리가 하자. 몸에 따라서 현미가 됐든 백미가 됐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전체적인 식재료 중에 반드시 쌀만큼은 유기농을 선택하자. 네, 우리가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 소, 돼지, 닭 그리고 그 일체의 가공식품을 집에 들이지 말면 식재료 값이 확 줄어요. 그때 우선적으로 쌀만큼은 유기농을 바꾸시고요. 제철에 나는 지금처럼 나물육 이런 걸 친환경 위주로 바꾸시고요. 집에 누군가 이런 귀한 집에서 만든 된장이나 간장 특히 된장을 준다고 하면 다 받으셔서 지금처럼 요리에 활용하세요. 특히 우리 엑스포는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 곳 안에서 유기농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체험부터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까지도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우리 유기농 엑스포 놀러도 오세요. 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